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불안한 부분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반등은 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대외적인 상황이라든지 등등을 고려했을 때 반등의 강도는 강했으나 조금 뭔가 개인적으로는 좀 찝찝하고 뭔가 아쉽고 뭔가 의심이 많이 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저는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뭐 최근 들어서는 매매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에 전념을 좀 다 하고 있고요. 뭐 보유 종목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매도 위주로 지금은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2, 3일 낙폭이 좀 컸을 때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대응을 좀 해놓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을 좀 매도로 대응을 했는데요. 사실 보면 코스닥이 적지 않게 반등을 한 거죠. 네, 지난번 거의 86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9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으니까 40포인트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여타 뭐 중국 시장이라든지 미국, 일본 등등은 아직 다 죽어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좀 빨랐다. 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살짝 들었습니다.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뭐 내일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의 방향을 좀 더 면밀히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크게 변화된 게 없고 외국인의 대량의 누적 선물 매도는 그 진위를 아직 100%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이렇게 대량의 이 보지도 못한 금액을 단기간에 매도를 쳐놓은 건 아닌가라는 의심의 끈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뭐 시장이 그래도 반등이 좀 나아졌으니까 급락보다는 나은 양호한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뭐 저도 보유했던 종목군들 뭐 한 5개 정도 매도를 좀 하면서 상당히 수익금도 많이 확보를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좀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단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시장이 좀 밀렸을 때 어떻게 할지, 그리고 만약에 현재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생각은 이제 그렇죠. 어떤 산업의 섹터를 어떠한 기준으로 잡아 드릴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8월, 지금 현재 뭐 이미 8월 말이기 때문에 8월 말, 즉 다음 주까지 흐름을 지켜보면서 8월 말, 9월 초 정도면은 시장이 악재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악재가 있다면 분명 그 안에 뭔가가 발생을 하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악재가 나왔을 때 조금 당황하지 않고 시장에 대응을 해보려고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 계속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인가 추세적 반등인가? 현 구간은 개인적인 판단에 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구간으로 8월 말 9월 초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도요, 부동산이 이상합니다. 오늘 장 후반에 뭐 환율도 올라가고 채권 쪽도 그리 국내도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장 초반부터 지수가 좀 당겼었는데요. 뭐 환율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받는데요. 일단 별탈 없이 갔으면 좋을 것 같고, 별탈 없으면 그냥 모든 문제가 좀 해결되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뭐 원달러 환율은 1342원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채권 보면은 막 올라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니케이라든지 상해, 항생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우리장 마감을 하고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플러스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과정 속에서 뭐 시간에 종목군들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 외 금액에 저도
별 일희일비 안 하고 시장을 볼 예정입니다. 뭐 이따가 뭐 미국 시장 차트도 한번 봐볼 텐데요. 그리고 주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도 단기간에 많이 빠져가지고 길쭉 반등을 해야 될 구간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얼마나 반등이 셀지 항상 이 점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반등의 강도가 세야 시장의 단기 충격을 흡수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반등의 강도가 약하다면 강도가 약하다면 매물이 차곡차곡 쌓여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 증시가 반등을 좀 세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점도 오늘은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이 점도 여러분들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오늘 반등이 약하면 미국 시장 관련해서 저는 내일 오전에 선물이 더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 속에서 오늘은 포지션을 무포로 웬만하면 넘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주 금요일 미 증시가 개파락 이후 종가 관리가 되면서 지지할 구간에서 지지가 되며 양호하게 마감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조금 아쉬움은 있으나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다 정도로 금일은 해석하고자 합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장 초반부터 빠르게 상승해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DX 등 2차전지 섹터 내 시총 큰 종목들이 지수를 잡아주는 모습 속에 산발적인 반등이 이곳저곳에서 나와주었는데 여전히 시장 상황은 기술적 반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보수적 관점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금일의 경우 에코프로 BM의 강세가 없었다면 지수는 이 정도까지 빠른 반등이 나와주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며 장중 상승 종목 수는 많았으나 매물이 지속 출회되는 모습 등 시장 안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전 중국의 지준율 인하, 즉 금리 인하와 비구이 위한 문제가 터졌던 이 건설사죠. 항생지수가 퇴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이러한 부분은 중국 시장이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을 해줘야 되는 이슈인데 빠져버렸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이며 에코프로를 필두로 지수를 올린다라는 것은 당연히 단기 하락이 커서 반등을 하는 것이지만 지수 왜곡 현상이 심하다 할 수 있고 환율과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관망으로 시장을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지수 반등은 섹터 동반 흐름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섹터가 2차전지이고 그중 지수 민감한 종목은 에코프로 형제만 보는 게 맞는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시에 2차전지가 강하니 반도체의 힘이 빠지는 모습 속에 그리고 초전도체가 완전 박살나니 맥심 관련주가 미쳐 날뛰는 모습 등 시장의 흐름과 질이 상당히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맥심 관련 종목들 잘 대응해서 큰 수익 나면 좋은데 또다시 도박판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 또 다시 저는 우려감이 도는데요. 큰 욕심은 버리시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참 보기 드문 현상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꿈을 먹고 사는 테마, 누군가 작정하고 들어와서 만들어버린 테마 흐름에 개인들이 이제 편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초전도체의 흐름을 보고 이 맥신도 사실 여러분들 중에 이 맥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뭐 글로벌한 이슈입니까? 저는 글로벌하지도 않은 이슈에 이렇게 참 올라가는 거 보면서 참 시장에 테마를 만들고 움직이는 사람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저께 이제 첫 상승 파동에 코니가 오토메이션을 매매를 하고 뭐 수익으로 잘 마무리를 했지만은 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사실은 뭐 아쉬움 같은 거는 없습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취하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말은 욕심의 무게를 좀 내려놓고 이제 주가가 예를 들면 과도하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내가 잘못됐을 때 먹을 폭보다 뱉어내야 될 폭이 훨씬 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주식에서 뭐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다가 한 방에 날리는 일을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의 부동산 이슈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악재는 소화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 부분에서 노이즈는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금일 미 증시는 반등을 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보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의 미장이 중요하고 예상 외의 상황이 발생해서 하락을 할 경우 뭘 살지 리스트도 업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지수는요 2차 전지가 그리고 엔비디아가 강세로 인한 이슈로 HBM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 섹터 마지막으로 테마주 정도에서 트렌디한 AI 관련주 뭐 의료 AI라든지 일반 AI라든지 뭐 신약 AI 등등 순환매 정도 흐름이 있는 것인지라 이 안에서 단기적 대응하시면 저는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주 관련해서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3분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2분기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경우에 뭐 지난번에 이제 이무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7, 80% 수익을 냈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당연히 캐치를 하고 대응을 했던 거고 VT도 한 40% 정도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해놨는데 똑같아요. 3분기가 좋을 거를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3분기 실적 관련된 종목을 찾는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의 실적을 우리가 스터디를 해야 그게 진정한 실적 성장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모르겠다. 라고 하면 성장 산업 안에서 봐야겠죠. 저는 로봇은 참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섹터이지 않나 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이 노력하는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은 일하기 싫으며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동화뿐이 없습니다. 산업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동화 로봇 도입 이런 것뿐이 혁신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봐야 되고 그 안에 또 AI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얽히고 얽혀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저는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IT 반도체와 AI 종목을 매도를 하면서 사실 추천을 롯데관광개발을 했어요. 네, 롯데관광개발을 추천주로 오늘 가지고 나왔었는데 와 몇 틱의 차이로 매수가 안 돼서 사실 매매는 오늘 거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9월 달에 예를 들면 많이 밀렸다 하면 이쪽은 계속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경절이라는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경제의 노이즈에 의해서 크게 밀어준다 하면은 분할로 천천히 잡아가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손해볼 장사는 아닌 섹터가 중국 리오프닝 섹터다 지금은 보여지네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 X가 24일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는 오브제는 스윙으로 좀 끌고 왔는데요. 오늘 전략 매도를 해버렸고 이게 뭐 종목군들이 안 좋아서 매도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24일 날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제 잘 나오면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과도했다 라고 한다면은 네이버의 이슈가 묻혀버릴까봐 라는 개인적인 우려감이 있고요. 개인적인 우려감 그런 부분에 때문에 일단은 청산하고 보려고 생각을 하는 거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을 가지고 있고 오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좀 사놨던 물량을 오늘 다른 계좌에 있는 거는 다 날려버리고 다른 거 하나 들고 넘어가고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 이제 큐렉소 강조를 좀 했던 부분인데요. 큐렉소 오늘 수급이 140억 정도 좀 들어왔는데 일단은 이 종목도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신고가를 자꾸 트라이하는 우상향 종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AMR 섹터에서는 T-로보틱스가 되는 거고 이 의료 로봇에서는 큐렉소가 그냥 대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나머지 종목군들은요 추세가 상방 추세는 아닙니다. 상방 추세가 아니다라는 거는 철저하게 눌림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 올라갈 때 따라 사면은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 하락이 갑자기 커지는 그런 구간을 적극적으로 노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당뇨 관련해서 종목군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제 의료 AI 안에서 디알텍이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 OEM 이슈가 좀 있었는데 오늘은
DR텍이 보유하는 4개의 이 아이템이 최소한 500억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을 4개나 가지고 있다라고 대표이사가 말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고요. 딥노이드는 의료 AI 플러스 보안 AI로도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신고가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체크를 해놓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오후에 좀 나온 기사죠.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와, 용산의 노른자 땅에서 브릿지론이 디폴트가 터졌다. 네, 용산에서. 그러면 이 키움만 그러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의 잠재적인 부실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기사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 외에 화장품 종목군들이 되고 좀 올라가는 것 같던데요. 일단 마녀공장 상한가고 갭 뜨면 또 이쪽은 덤비면 안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갭 뜨면은 내일은 안 보고 급락할 때 하락할 때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성델타테크 초전도체 하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저는 이 종목을 한번 정도는 좀 볼 것 같아요. 뭐 오늘 하한가 들어왔으니까 갭하락 맞고 한 번 더 진하게 떨어진다면은 뭐 그때 본다든지 아마 할 것 같고, 절대로 저는 이등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신성 델타 테크만. 지난번에도 신성을 매매를 좀 했었고, 지난번에 쭉 해가지고 이렇게 이때로 크게 많이 먹었죠. 많이 먹고 이 이후에는 안 하다가 오늘 네 시가 급락할 때 오전에 한가 들어가기 전에 이게 5일선이죠. 5일선에 받쳐가지고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엑시트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렇게 빨리 돌파할 때는 좀 보질 못해서 매매를 안 했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단기 매매로 접근했던 종목은 롯데관광개발하고 에이프로젠 2개 정도는 매수를 좀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돼가지고 매매를 아예 안 하고 시장을 좀 관망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부터 하나하나 봐보죠. 대형주 기반에서 포스코홀딩스부터 좀 봐보면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좀 나와줬죠. 기본적으로 제 메커니즘 상에서는 얼마 전에 매매를 한 자리가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매매를 쭉 해서 하고요. 이 첫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매매는 지금 안 한 상태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바로 올라가든 아니든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물량 소화가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수렴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확실히 오늘 수급도 프로그램이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죠. 하루 종일 프로그램이 순매수로 찍히면서 일단은 좀 끌어올렸는데 보통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은 또 여기서 음봉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일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도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실적 반등상 35만원을 강하게 뚫어주면야 좀 여기서 바닥을 잡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35만원이 강력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뭐 엔캠이라든지 종목군들 뭐 괜찮은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솔브레인 홀딩스가 영업이익률이 20%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전해액이 우리가 모르는 오해가 많은 섹터입니다. 사실 굉장히 영업이익이 높은 섹터인데 시장에서 아직 그 오해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소비주들 보죠. 중국 소비주들. 자, 먼저 호텔신라 강하게 올라왔다가 오늘 보면은 이때 처음 돈이 들어왔던 자리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뭐 실적 반등을 하는데요. 저는 이 자리를 좀 보는데 아침에 여기까지 거의 왔다가 거의 왔다가 올라가 버려서, 원래 주말에 이제 회원님들한테 강의를 했던 구간도 다 이런 자리입니다. 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거기 살짝 찍고 다 가버려가지고 좀 아쉬웠고요. 호텔,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죠. 13,850원
에 매수를 좀 걸어놓고 좀 딴 거 보고 있다 보니까 또 순간 찍고 올라가서 사실 올라갈 때 따라잡았어야 됐었는데 이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도 굉장히 좀 세게 나왔는데 좀 아쉬웠고요. 이게 이제 왜 오늘 시가에 잡으면 안 되냐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자, 제주에 80만 명이 예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시가에 갭을 들어야 될 이슈입니다. 근데 시가에 갭을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공포에 질려서 던져버립니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걸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주식을. 그 실망 매물이 아침에 쭉 나왔는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실망할 이슈는 아니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잡아도 오늘 크게 문제는 없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계속 이제 여기서 물량 소화를 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일 좀 떴다가 뭐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시장이 좀 하락을 좀 크게 한다든지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국경절에 다가왔을 때는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간 외에 마녀공장 상한가 가고 그랬는데요.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요. 5,300억에 가면 저는 당연히 매물 두드러 맞고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고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은 지금 투자 경고기 때문에 얘를 못 올린다면 한국 화장품 제조를 의외로 얘를 또 올려버릴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좀 이쪽은 변동성이 커서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런 거 관점으로 종목을 체크해 나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AI 섹터는 계속 봐야 되겠죠. 계속 봐야 되고 저도 조정의 폭이 깊다면은 종목군들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뷰노부터 딥노이드 그다음에 이제 루닛 JK 등등이 있는데요. 계속 일단은 체크를 좀 하고 있고 뷰노를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팁카스라는 얘네 제품이 있는데 병원에서 채택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라 여러분들도 각자 공부해 보시고 딥노이드의 보안 AI 솔루션 또한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여기 강력한 저항대 구간에 있는데 어떻게 물량을 소화하는지 좀 지켜보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신테카 바이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요. 유한양행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을 턴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 좀 떨어졌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얘는 오버행 이슈가 참 많아요. 12 물량 과거에 그런 추가 상장 물량들 때문에 많은데 그 추가 상장 물량은 9,000원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은 상승할 때 사면 항상 혼난다 종목한테 추세선 뭐 이렇게 쭉 떨어져 내려온다면 뭐 또 이렇게 좋은 자리 오면 좀 보면 되겠죠. 이런 종목은 철저하게 떨어질 때 봐야 되는 종목이 있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분들이 중소형주 안에서는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밀리면 내일 급격하게 빠진다라고 하면 신테카 바이오도 내일 일부 대응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자, IT 반도체 볼게요. 한미 반도체가 아직도 시세는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장도 단기에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저희는 넥스틴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좀 있었는데 사실 얘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HBM 쪽이 아니라 EUV 그 다음에 이런 선단 공정의 장비다 보니까 오늘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매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데모 플란트가 고객사에 납품이 좀 되는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물량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때 눌림에 이제 아래로 한 2번 정도 사진 건데 한 번에 찍힌 거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물량은 다 매도를 하고 나왔고요. 오브젠도 지난번에 좀 사놓고 사실 밑에서 추가 매수를 좀 고민을 했다가 종가를 보려고 했는데 반등을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추가 매수를 안 한 상태에서 오늘 전량 매도 처리를 했네요. 이 종목도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최근에 들어왔던 스윙 종목군들은 처리를 해놓고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일장 이제
오늘 강했던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준다면야 지수가 좋을 건데, 이런 쪽에서 또 대량의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면, 매도가 나온다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맥신 관련해서는 참 이게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점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뭐 내일도 당연히 이 물량을 털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 뭐 올렸으니까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위아래 뭐 파동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뭐 대장주 위주로 봐야 되겠죠. 아마 슈비츠 정도나 종목을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종목들 조금 밀렸을 때 뭘 잡아야 될지, 3분기 실적이 강하고 4분기도 강할 수 있는 게 뭘지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통상 8월과 9월은 증시에서는 잔인한 달이라고도 할 정도로 시장이 많이 답답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쫙 펴놓고 보십시오. 시장에서 가장 큰 폭락은 항상 8, 9월 달에 나왔다라는 거.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IMF, 그 다음에 뭐 미중 무역 분쟁 등등등 수많은 이슈들이 8, 9월 달에 많았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방심하면 안 되는 자리다. 대신 그 기간에 급락이 나온 다음에 이 반등의 강도를 또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옆에서 백날 말을 한다 한들, 백날 말을 한다 한들 직접 보지 않은 이상 이거를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랬다라는 사실을 전달 드렸기 때문에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